그게 문제죠. 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네. 지금 명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적당량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 바로 3대 영양소로 손꼽히고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몸속의 지방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역할 역시 그래요? 필요하군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세포. 네, 맞습니다. 이 세포의 내부와 그다음에 외부의 경계를 이루는 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예. 근데 이 세포막의 기능은 뭐냐면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 중요한 물질들을 보호도 그다음에 각종 중요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경계가 됩니다. 근데 이걸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렇군요. 지방이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망막세포막이나 신경세포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력이나 아니면 그 신경 발달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지방의 쓰임새 두 번째는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어제 뭐 탄수화물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죠. 탄수화물 그 1g에는 그 에너지가 얼마가 생산이 되냐면 4kcal가 돼 있죠.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2배 이상 됩니다. 오. 9kcal를 저장하고 그러고서 우리 몸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9kcal를 생산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지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 능력이 네, 떨어지겠군요. 활동력이 떨어지죠. 네. 네. 예. 자, 지방이 알면 알수록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세 네.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우리 그 비타민이 이제 A부터 해서 B, C, D, E, K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A, D, E, K 이런 것들은 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물에 녹는 게 아니고 기름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들은 우리 외부로부터 섭취를 하는데 장에 들어와갖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기름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에 녹아갖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네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호르몬과 담즙산을 만든다? 뭔 얘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거에 바로 구성 성분이 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이 이 원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담즙산이라는 것도 주요 그 성분이 콜레스테롤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몸에서 지방에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군요. 어느 정도 필요한 거군요. 네. 지방도 지금 저거 얘기 안 해줬으면 굉장히 억울할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3대 영양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근데 되네요. 문제는 지방을 조금만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인다는 건데요. 참 이 지방이 왜 쌓이는 건가요? 좀 다른 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단위그램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내는데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열량을 내는데 지방은 9kcal 열량을 냅니다. 그 얘기는 바로 같은 무게를 먹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었을 때보다 지방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몸속에 축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설명 들으면서 자꾸 여기에 눈길이 가가지고, 이 지방 말랑말랑해요? 덩어리에. 근데 이게 요즘 뭐 기름진 그 서구식 식생활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지방도 더 많이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먹은 음식을 지방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분해되고 흡수가 되고요. 네. 지방세포와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꼭 지방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도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들은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간에서 나온 지방이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거나 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내장, 몸속에 있는 내장, 그리고 유방, 그리고 피부 아래, 피하에도 여러 가지 지방세포가 있는데 각각에 가서 쌓이게 되고요. 혈관에 이 지방이 많아지면 흔히 말하는 고지질혈증이라는 병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지방이 과다해서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에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혈관에 쌓여있는 그 지방들이 각종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뇌졸중 그리고 여러 가지